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여름 저에겐 새로운 직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입니다. IOC라고 하는 국제 스포츠 기구의 위원으로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 나온 이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원래는 양정모.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분, 손기정 선수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마라톤 시상대에서 오른 손기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통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받게 되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시상대에 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같은 사람 맞습니다. 네, 좀 많이 변했는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면입니다. 정말 이때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 정말 멍했어요. 이게 꿈인가? 진짜 내가 금메달을 땄나? 그런데 여러분, 하계 올림픽의 꽃이 뭔지 아세요? 탁구요? 네, 탁구이고 싶지만 역시 올림픽의 꽃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 1936년 베를린 올림픽까지 마라톤 우승자에겐 아주 특별한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바로 그리스 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선 아주 특별한 부상이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여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보물을 직접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인데요. 눈과 입부분을 제외하고 얼굴 전체를 감싸는 일체형입니다. 원형으로 된 머리 부분에서 아래로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목 부분에서 나팔처럼 퍼진 게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이 투구의 쓰임에 대해선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리스 코린트 지역에서 올림피아 재전의 승리를 기원하고 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바친 전리품이다? 아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고대 그리스 병사가 실제로 썼던 투구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이거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Et un très bon metteur en scène, sans doute. Le 2 août 1936, 2 ans jour pour jour après qu'Hitler soit devenu le maître absolu du Reich,
Japan. 기정손 코리아라고 불려졌어야 할 이름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기태의 손 재팬, 그리고 잠시 뒤 애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만 관중들이 환호하며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순간 정작 금메달의 주인공인 손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축하해 그러고 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그때 각종 언론 기자분들, 동네 주민분들이 다 오셔서 뭐 정신없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게 정말 금메달을 따면 보통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에 금메달을 딴 우리 24살 조선 청년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승 이틀 뒤 고국에 있는 친구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금메달 땄다. 친구야.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3글자입니다. 슬프다. 이 3글자가 전부입니다. 그 어떤 구차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때 손기정 선수의 심정 어땠을까요? 세계를 제패하고 고국에 돌아온 우리 손기정 선수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일본 경찰이 연행하듯 끌고 왔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게 또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그게 안 보이죠? 바로 이 청동투구. 사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청동투구가 수여된다는 건 일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본은 이 사실을 우리 손기정 선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부상이 수여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마라톤 우승자로서 누려야 할 시상대에서의 기쁨도, 돌아와서의 환영도, 심지어 우승자만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영광까지도 우리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에겐 어느 것 하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이 조선에 전해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정이처럼만 잘하다오. 이 말이 정말 유행했다고 합니다.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우린 일본한테 안 돼 라는 뿌리 깊은 패배의식을 깨부시고 우리 민족의 자신감을 되찾아준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쳐있을 때마다 힘을 주었던 건 바로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한 스포츠 선수들이었습니다. 1998년 IMF 때 박세리 선수의 US 오픈 우승,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2004년 바로 저 유승민의 금메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인을 잃은 청동투구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본?
아닙니다. 바로 독일의 한 박물관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유물 해설 표지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2시간 29분 19초에 기록을 세운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것.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 지 50년이 지난 1986년, 그제야 비로소 청동투구는 원래의 주인 손기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청동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청동투구를 되찾은 손기정 선수가 가장 먼저 한 게 머리에 써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크셔서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때만큼은 우리 손기정 선수의 표정이 너무 밝죠? 우리 손기정 선수의 땀과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의 컬렉션의 섭외력은 어디까지인지. 네, 설마 유승민 선수를 천상의 컬렉션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90년대 중후반에 탁구 기자를 했어요. 체육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유승민 선수가 오정초등학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정, 그다음에 내동중학교, 동남종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기사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탁구 신동이었어요. 이제 이기한 기자님께서 저 어렸을 때 유난히 이뻐해 주시고 네, 좋은 기사를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되게 큰 기사를 또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용돈도 많이 줬나요? 그건 어린이한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금메달 따는데 김택수 코치가 이렇게 홀짝 올라가갖고 그랬죠. 맞아 기억나요. 개구리처럼 안겨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가오셔가지고 막 가다가 순간적으로 저도 안 났는데 이게 그림이 되게 이상하게 돼서 네, 제가 분명히 선수 코치셨는데 코치가 저한테 안겨가지고 굉장히 게임 뛰고 힘들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진짜 옛날에는 유물이긴 한데 실제로 썼던 투구일까? 아닐까 하는 좀 의구심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저는 썼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손기정 선수한테 맞춰서 만든 게 아니니까. 네. 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맞아요. 예. 저 실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저 투구 주인은 딱 맞았나 보죠. 맞아 그리고 맞춤으로. 제 기억에는 영화 우리 왜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또 피트. 이런 거 쓰고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거 소품이에요. 소품이에요? 할리우드 소품이에요, 할리우드 소품. 이게 통풍도 안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쓰면 특히 그리스면 엄청 더운데 이거 쓰고 막 숨도 못 쉬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통풍도 그렇고 숨도 못 쉬고 저는 아예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귀를 보면 다 덮어버리니까. 덮어버리니까 전쟁 중에 안 들리는 건 곤란하지. 그쵸. 옆 사람 그러네. 말도 안 돌겨! 뭐? 돌격하라고! 돌문어! 돌격하라고! 돌문어 먹자고! 안 들리면 엉뚱한 데로 가야 돼. 포장마차로 가겠네. 난 그리스가 더 대단한 것 같은 게 아무리 의미가 있는 종목이어도 그렇지 유물을 유물을 그냥 희한해요. 예, 야 우리가 올림픽 때 가만있어 봐. 마라톤 우승자는 8만 대장경 하나 어때? 뭐 야,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1등 할 줄 알았나? 에이 설마. 다시 가져오려고?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의 국보급 유물이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1988년에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되나 살짝 비공개로 탐문을 했는데 무려 2천만 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 2천만 달러? 그래서 그런지 이 투구를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한테 준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리스 국민들이 이건 국보 유출이다 라면서 반대가 되게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브라딘 신문사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게 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또 하나의 보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손기정 선수가 청동투구와 함께 받은 부상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예, 지금 사람이잖아요. 저게 누군지 아는 분 있습니까? 저요. 오, 지소 씨. 아테네 전령 필리피데스. 우리가 이겼다
달려가면서 승전보를 전하면서 승을 거뒀던 그 필리피데스 그 마지막 모습과 아까 손기정 선수 달리는 모습 보니까 뭔가 그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모습이 되게 닮아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마라톤을 하면 스타디움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잖아요. 그렇죠.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 그의 마지막 100m 기록은 11초 되었다고 합니다. 100m 정말 승부.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저 화분 분재를 들고 있는 선수가 이제 손기정 선수고 앞에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1등을 네. 이제 보통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 3등, 2등은 잘 안 맞춰지는데 저희 남승용 선수도 굉장히 그 당시에 뛰어난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손기정 선수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손기정 선수는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준 화분으로 이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이제 가릴 수 가렸네, 진짜 가렸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가린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셨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요, 당시 1936년에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 그리고 동메달 땄던 남승용 선수가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네. 있어요. 사실 IOC의 방침은 그때 당시에 이제 메달을 딴 국가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프로필 밑에 보면 손기정과 남승용은 일제에 의해 일본 이름으로 강요된 채 출전했다라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그나마 이제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아주 다행스러운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좀 가슴 되게 와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한 가지 진짜 좋은 게 베를린 가시면 그 럭큰투엄슈트라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베를린 마라톤 코스 지나던 그런 거리인데 거기 이제 손기정 선수의 그 동상이 있는데 가슴에 일장기 아니고 태극기가 새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가시면 아마 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체육 역사에 이토록 감동적인 눈물의 징표가 있다는 것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이 유물 잊지 않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